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모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책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40대에 썼던, 지금 70대인데 30년 전에 썼던 첫 책, 거래의 기술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 되겠죠? 이 책은 자전적인 내용인데 그가 어떻게 지금의 성공을 이루어왔는지 그거를 쓴 겁니다. 물론 뭐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뭐 대필 작가가 쓰지 않았나 구술만 하고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도 시련은 있지만 희망은 있단가? 뭐 그런 책을 썼는데 직접 쓴 건 아니죠. 똑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트럼프가 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동산이 리스크도 크지만 레버리지도 크기 때문에 한번 성공하면은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날의 검이죠. 레버리지가 높다는 거는 파산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부동산이 불로소득인지 뭐 이런 내용들하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이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갔던 게 이 책상에서는 카지노였는데 거기서는 어떤 형태로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이 친구는 돈이 엄청 많아요. 저보다 100배 이상 많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을 하는 이유는 거래 자체가 예술이고 그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론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물론 뭐 거래가 예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도서관도 세우고 그리고 기부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게 불로소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트럼프 타워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가 되겠죠. 다른 점은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는 삼성에서 채비지를 도곡동에서 비싸게 받는 대신에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주상복합으로 엄청나게 높게 올렸죠. 그런데 트럼프 타워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맨하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의도 정도가 되겠죠. 여의도에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타워가 있죠. 여의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여의도 백화점 같이 오래된 10층짜리 백화점 건물을 그거를 65층, 68층인가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불로소득이니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로소득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 봐야 되는데요. 투자는 보통 장기, 투기는 단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 외에도 투기는 말 그대로 불로소득입니다. 그냥 사놓고 오를 걸 기다린 게 투기고요. 투자는 뭔가 내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오르게 만드는 게 투자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이 트럼프 타워 같은 경우는 백화점 10층짜리 낡은 백화점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쇼핑을 하러 가지는 않겠죠. 쉽게 말하면
유한한 공급, 맨하탄이라는 곳이 상당히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인구密도도 높고 공급은 더 이상 안 되죠. 양쪽이 강으로 이스트 리버하고 또 한쪽이 이름이 동쪽에 있는 게 이스트 리버일 거고요. 당연히 서쪽에 있는 게 예전에 항공기 불시착으로 유명해졌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백화점을 사람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 살고 싶어하는 트럼프타워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개발을 한 거고요. 그 개발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안았을 거고 레버리지도 당연히 걸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나 불로소기라 보기 어렵습니다. 미개발 토지는 불로소득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미개발 토지도 사실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마이너스도 있고요. 제 친구의 아버님은 어디더라? 경북 어디에 뭐 김천 근처인가요? 땅을 수십 년 전에 사셨는데 아직도 원금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은 지금의 기획부동산한테 당하신 거고요. 말로는 여기다 뭐 장례삼만 심어도 돈을 떼돈 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장례삼을 심었다면 그건 불로소득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먼 곳에 서울에 사시거든요. 그분은 먼 곳에 그걸 할 의향이 없으셨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만큼은 집가가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걸 비싸게 사신 거죠. 속아서. 그래서 그거는 투기를 하셨던 거고 그런데 이런 수요 증가나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샀다면 이건 불로소득이라 보기 좀 어려워요. 이것도 일종의 수요 공급을 고려를 해서 살 오를 만한 것을 산 거죠. 어, 이분이 수십 년 전에 사셨다면 인구가 늘 거라는 거는 고려를 했을 때니까 그리고 그때는 물가 상승률이 높았죠. 지금처럼 낮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보면 투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비싸게 샀다는 거는 전혀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김천 근처의 인구가 혹은 개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은 투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제 친구, 그분의 아들도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무슨 상가를 샀는데 그게 그때 당시 돈으로는 집을 팔아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비싸게 사서 들어온 사람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장사를 하라고 해도 안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요. 무료가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부전자진이 된 거죠. 어, 곁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분은 신도시 일기 신도시 나왔을 때 다행히 분양을 받아서 집을 갖고 있다가 갤로퍼를 산다고 집을 팔았어요. 물론 뭐 조만간 살 생각이었겠지만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무주택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됐으니까 빨리 집 사서 주택연금이라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잘 듣지를 않네요. 뭐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 미개발 토지도 그렇다면 개발 토지는 당연히 불로소득이 아니고 투자 쪽으로 봐야 될 겁니다. 특히 트럼프처럼 부가가치를 추가하고 리스크를 부담했다면은 이거는 불로소득이 전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타워는 두 번째 사업이었고요. 첫 번째 사업은 호텔이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거의 방치된 코모도 호텔이라는 거를 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당시 트럼프가 호텔 사업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안전하게 갔죠. 하얏트 호텔하고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하얏트 호텔이 운영하는 거로 하고 트럼프는
리모델링을 하는 거로 하고 대신 조건을 걸었죠. 뉴욕에는 하얏트 호텔을 어, 이거 말고는 하지 마라. 원래 하얏트가 뉴욕에 호텔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독점도 가지게 된 겁니다. 하얏트 호텔 입장에서는 뉴욕에 호텔을 갖고 싶었고, 왜냐하면 뉴욕이 인구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얏트처럼 유명한 호텔 그리고 관리 경험이 운영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주면 집하고 다르죠. 집하고 다르니까 상가나 호텔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리스크를 줄였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사업도 좋은 투자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언급된 마지막 사업이 카지노인데요. 아틀란타에 트럼프 파크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간단해요. 우리나라 경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싸게 사서 그리고 대출 받아가지고 개발해서 팔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트럼프도 이 포스클로저에 관심이 많았어요. 보통 반값 이하에 살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사진에 나온 건 집이지만 아파트 빌딩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파트 빌딩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임대료가 낮고 공실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공실률이 높다는 거는 뭐 지역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건물이 유지 보수가 돼야 되거든요. 토지와 다릅니다. 토지는 그냥 갖고 있어도 줄어들지도 않고 영구 적인 그런 투자 대상인데 건물은 그렇지가 않죠. 건물은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를 제때 안 했다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비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잘 아는 곳에 승부를 합니다. 트럼프가 이쪽에 잘 알았던 이유는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 이민을 왔거든요. 아버지는 영세민 하층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를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죠. 잘 아는 곳에 승부한 게 바로 아파트 사업이었는데요. 다른 점은 아버지는 그냥 사서 임대를 했고 어찌 보면 이것도 뭐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불로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개발보다는 그냥 싸게 사서 싸게 빌려주자 이거 측면이었고 트럼프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싸게 사서 대출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나 뭐 재건축이 되겠죠. 보통은 리모델링을 많이 했다고 해요. 리모델링을 하면은 집이 좋아지니까 공실률이 떨어지고 임대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대료가 많이 나오면 또 많이 받아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돈을 벌었고 목표는 상당히 높게 잡았다고 합니다. 물론 목표를 높게 잡으면은 스트레스 받겠지만 대신 그거를 달성할 확률도 높고 달성하지 못해도 낮게 잡은 목표보다는 더 많이 얻었다고 하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임장이 중요하다고 경매 사이트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현지 확인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학교나 치안이나 쇼핑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 교통은 안 들어가는데 한국 같은 교통도 들어가야 되겠죠. 직장으로의.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빠졌어요. 학교는 보통 걸어 다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이게 10만 불짜리 자문사 조사보다 훨씬 더 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곳에 가면은 택시를 일부러 타고 택시 기사한테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만 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악의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최악이 될 때까지 항상 계약을 미루거나 개발을 늦추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플랜 B가 나오는데 그 플랜 B가 다음 항목에서도 나옵니다. 카지노 사업에서. 자, 돈 되는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돈 되는 사업이 뭔지는 신문에서 파업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힐튼 호텔이
카지노가 2개가 있고 호텔이 150개가 있었는데 호텔은 말짱했고 카지노가 파업을 했더니 주가가 폭락을 했더래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카지노 수입 이건 순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텔만큼이나 높았다고 합니다. 거의 40%를 차지했다는데요. 이걸 개수로 따지면 카지노 수익이 호텔의 50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 사업을 진출을 하기로 합니다. 기존의 호텔 사업과 최고급 펜트하우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카지노는 좀 더 새로운 곳인데요. 어쨌든 호텔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카지노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허가 사업이죠. 우리나라도 어디죠? 정선인가요? 거기 강원랜드는 내국인도 할 수 있고 서울에는 외국인 전용들이 몇 개가 있죠. 저는 뭐 카지노를 안 해서 모르지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받을 만한 곳을 찾아봤더니 아틀란타에는 허가를 안 해주기로 주민 투표 결과가 나왔지만 이 경기가 나빠지면 또 그 결과가 다 바꿔질 수 있죠. 그래서 아틀란타에 허가 신청을 하고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어, 다른 곳에 또 신청을 합니다. 뉴저지에도 신청을 하죠. 그래서 둘 중에 먼저 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허가권자는 주 정부 당국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협상 주도권을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틀란타에 허가 신청을 한 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사업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홀리데이인이 이 힐튼보다 카지노 훨씬 더 많아요. 1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기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도 20년 전부터 임대 사업을 했고 이제는 다른 쪽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올해부터는 어, 거의 20년 동안 3년 전까지 계속 적자가 났어요. 20년 가까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가상각이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거는 비용이죠.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실제 현금 흐름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장부 가치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아니면 국제회계 기준이든 똑같습니다. 평가는 보수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권도 내가 살 때는 인정이 되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영어권이 상승한 거는 원가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손상이 됐다 그러면 시가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권 같은 경우는 원가나 시가 중에서 낮은 거로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나 시가 중에서 낮은 거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억에 샀는데 2억이 됐다. 그러면 장부가는 계속 1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2억인데 팔게 되면 2억이 되겠죠. 팔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집값은 올랐는데 그 감가상각 때문에 건물값은 예를 들어서 40년 상각이다 그러면 2.5%씩 계속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일반 회사와 부동산 회사는 순이익 볼 때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홀리데이인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카지노에서 엄청나게 이익이 나오고 호텔 자체도 평가 이익은 나지만 어, 평가 방법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보다 순이익이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주식을 매집합니다. 결과는 2달도 안 돼가지고 수백만 불을 벌었죠. 자, 지금까지 이 트럼프가 몇 조 원의 자산을 모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긴 했지만 불로소득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값이 오를 거를 기대하고 땅을 사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친구 아버지가 샀던 김천의 임야를 샀다면 그거는 불로소득일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활용되지 않는 방치되어 있는 폐허인 그런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농가가 빈집이 많죠. 일본도 빈집이 지금 많이 늘어서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걸 만약 사서 싸게 사야 되겠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고친 다음에 청소년 수료원이라든지 어쨌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용을 제공을 했다면 그거는 전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저도 경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했을 때도 경매를 안 하고 그냥 일반 매매를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경매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경매 나온 이유가 아까 트럼프가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저당권 받은 대출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경매가 나온 거고요. 그럼 그 은행이나 채권자는 돈을 못 받고 있죠. 그건 사회적으로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뭐 보증금을 떼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이고요. 물론 약간의 뭐 불쌍한 감은 느끼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식주인데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다면 불쌍은 하지만 그 사람 잘못입니다. 돈을 벌었다면 그걸 저축을 해놨어야 돼요. 막 쓰면 안 됩니다. 저희 집주인, 제가 자취하고 있는 집주인도 22일이 되면은 연금이 나오거든요. 한 600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것까지 하면 1,400불 정도가 되기는 한다는데 한 달에 그걸 오면은 다 써버리고 연금 받을 때가 되면 돈이 없어서 먹을 거 걱정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돈이 나오면 가장 필요한 것부터 떼놓고 써야 됩니다. 그 지금 65세가 넘었는데 그 나이에 저축할 필요는 없을 거고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600불이 나오면 100불씩 일주일에 쓸 돈은 남겨두고 나머지 200불을 뭐 아이패드를 샀거든요. 최근에 아이패드가 아니고 아이폰인가요? 전 놀랐어요. 저도 물론 뭐 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새 폰을 절대 안 사요. 중고폰을 사서 쓰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이 그 세입자도 불쌍하긴 하지만 그 사람도 잘못한 거고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했으니까. 채무자도 마찬가지죠. 빨리 정리를 해야 뭔가 새로운 걸 하죠. 그래서 경매 자체도 그 자체로 따지면 빨리 해결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부실채권이니까. 그래서 올해 목표 중에 하나는 경매를 배워서 잘 모릅니다. 책은 많이 읽었는데 실제 경험은 전혀 없고 전문적인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네, 상식은 좀 있는 편이고요.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서 반값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비효율적인 거는 반값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 거를 사회에 도움 되는 쪽으로 개발을 해서 쓰고 그리고 돈을 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을 짓고 기부도 하고 세금으로 내고 그렇게 하고 못 벌면 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제 뉴이어스 리졸루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첫 리뷰를 들으시면서 새 리졸루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심삼일하지 마시고요. 2달은 해야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작심 2개월 그리고 2개월 넘어서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새해 뉴 새해 리졸루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고요. 올해도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올리려고 합니다. 수업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좀 바뀌겠죠. 그러면 즐거운 새해가 되기를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